으로 온라인 마케팅 강의와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네이버 플레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 강의도 하며 대행을 할 때도 마케팅 프로세스를 이 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저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네이버 예약 관련해서 약관이 변경된다는 메일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이 네이버의 의도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즉, 네이버 예약도 이제 가입자 수가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는지 이런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어뷰징 단속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는 이용 약관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니 그 의도 또한 더 정확히 알 수 있었는데요. 즉, 더 이상 이 예약과 리뷰 숫자를 올리는 데에는 이제 가산점을 많이 주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양질의 리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인기도에 반영이 되어 순위를 올려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서 네이버 예약을 그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는 단언컨대 네이버 예약은 이제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한테 또 문의가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정책들도 지금 네이버 예약을 사용하고 계시는 대표님들한테는 다 메일로 가셨을 거예요. 메일을 보시면 이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적혀져 있고요. 즉 정상적으로만 사용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실제로 고객들이 만족하는 진짜 맛집들이 이 플레이스 상위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의 인기도 반영과 신뢰 포인트를 높이는 데에는 이 네이버 예약은 반드시 필요하니 꼭 하시길 바라고요. 다만 예전보다는 이 비중이 많이 낮춰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건 즉 지금 같이 네이버 예약 리뷰와 함께 시행이 되고 있는 영수증 리뷰 때문인데요. 이 영수증 리뷰의 평점과 내용들이 인기도에 반영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또 제가 다음에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겠고요. 이 계속 해야 되는 이유로 이번에 이용 제한은 사실 그동안 공식적으로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계속 문제가 되는 업체들한테 페널티를 부과했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어뷰징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나뉘어져 있고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이제 지금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십니다. 첫 번째 주의, 위반 행위 정도가 경미할 때 시행되는 조치고요. 일부 서비스 중단. 이건 뭐냐면 네이버 예약을 잠시 동안만이나마 할 수 없게 하는 거죠.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막아놓고 사용을 못하게 이렇게 할 텐데 실제적으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몇 번 이렇게 주의 조치로 하루 이용 제한을 당한 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즉 이게 왜 그랬냐면은 그때 이 업체들의 사유들이 실제로 가지 않았는데 네이버 예약 숫자가 가히급수적으로 갑자기 올라가면서 네이버에서 이제 제한이 들어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네이버 예약을 했는데 아직 식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려 버튼을 누르고 리뷰까지 달게 된 거예요. 그 숫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니까 바로 네이버에서 감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루 동안 이용을 못하게 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공식적으로 이용 제한 조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전에도 암암리에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로 경고.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 부과되는 페널티인데
최소 3일에서 최대 30일 동안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주의 정도가 너무 과하게 문제가 되었을 때, 분명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을 때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갈 것이고요. 이것 또한 3회 이상 누적이 되면 아예 정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지란 무엇인가? 이런 위반 행위가 중대하여 가지고 아예 서비스 이용 계약이 더 이상 불가하겠다 할 때 이제 정지 페널티를 주는 거고요. 네이버 예약 서비스 센터 이용을 아예 정지하고 계약 또한 해지하는 겁니다. 여기에 회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아예 네이버 회원을 아예 박탈하겠다는 거죠. 가입을 해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떨 때 페널티가 이렇게 부과되는지, 어떤 행위를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용 제한 사유 5번 항목을 쭉 보면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어떤 게 부당행위고 어떤 게 부정거래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목별로 제가 그냥 쭉 뽑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현장에서 리뷰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 네이버 예약도 하고 그리고 리뷰 또한 그대로 달고 나가게 하는 거죠. 자, 이것들을 매장에서 요구를 했을 때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지금 명시가 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네이버 예약을 하면은 무언가를 주겠다고 해놓고 안 주는 경우, 뭐 예약하고 오면은 뭘 주겠다, 뭘 주겠다, 저희가 이제 N 예약 혜택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걸 준다고 해서 예약을 하고 가고 또한 뭐 리뷰를 작성하면 더 주겠다고 해서 리뷰까지 썼는데 뭐 안 주는 거죠. 업체 측에서. 자, 이럴 때 고객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네이버 예약 파트너 센터 안에도 그런 뭐 예약 시 뭘 주겠다까지는 괜찮지만은 이제 리뷰 작성 시 뭘 주겠다는 내용들은 이제 명시를 하면 안 됩니다. 자, 2-1번은 뭐냐면 약속과 다르게 적게 주거나 다른 서비스 혜택을 주는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네이버 예약을 하고 가면은 뭐 짜장면을 뭐 곱빼기로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곱빼기는 아니고 보통만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짜장면을 준다고 하는 거 짜장면이 아니라 그냥 군만두로 서비스 혜택을 바꿔서 주는 경우가 고의적 부당행위에 판단이 돼서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뭐냐면 실제로 방문을 안 하고 리뷰를 작성하는 거.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제 리뷰 수가 많이 올라가면은 순위가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저기 지인분들한테 이제 네이버 예약을 해달라고 하고 리뷰까지 이렇게 막 작성하고 했는데 자, 이럴 경우에 네이버에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네 번째로 뭐냐면 자, 네이버 예약을 하고 뭐 리뷰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매장에 뭐 적립금도 주고 뭐 쿠폰을 준다고 해가지고 리뷰를 거래할 경우에 자, 이것도 부정거래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의적 부당행위로 보고 이것도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로직을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리뷰를 고객들이 쓸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유도를 했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앞으로 하시면 안 될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 네이버 검색 엔진에 대한 이 본질입니다. 자, 검색 엔진은 검색 이용자가 무언가 고민이 있어서 검색을 했을 때 그거에 맞는 정확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강남에서 진짜 맛있는 음식점을 찾고 싶다 해가지고 강남역 맛집을 검색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진짜 맛집들이 네이버에서는 노출이 되도록 이렇게 검색 결과치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그러려면 이 검색 결과의 랭킹을 결정하는 이 검색 모델에 대해서 알아셔야 됩니다. 이 개념.
그래서 모든 문서의 내용을 검토해서 뭐 이게 좋은 문서인지 나쁜 문서인지 이 시스템상에서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패턴을 이용하여 검색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문서와 문서의 표본을 구성한 것이 이제 검색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김치를 검색했다고 하면은 김치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펼쳐놓고 현재 시점에서 김치를 검색한 사람이 찾는 문서일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기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네이버 플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업체들이 진짜 인기가 있는 업체들인지 이걸 앞으로 진짜 이제 판별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되었던 항목들을 아예 정확히 딱 집어낸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 생각에는 진짜 맛집들이 이제 아무래도 상위에 노출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뭐 네이버 예약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은 그대로 계속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또한 영수증 리뷰도 계속적으로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에서 이런 캠페인들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뭐 또 다른 제가 인사이트를 알게 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나 블로그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